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한국 증시 전망 시작할 거고요. 미국 증시 전망은 제가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전 11시인데 약간 조정받고 있는 모습. 뭐 1% 정도 이렇게 하락해서 지금 올해래. 오늘 이제 증시를 어떻게 마감할지 이거 지켜봐야 될 거고요. 지금 이렇게 증시가 조정을 받는 모습은 결국 국제유가의 문제예요. 국제유가가 81달러를 돌파를 했죠. 자, 국제유가의 추이, 이거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는 결국에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말씀드렸던 게, 제가 뭐 뉴스를 보고 국제유가를 보고 북한 문제를 보는 것들은 괜히 보는 게 아니다.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미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크게 갑자기 지금 다음 주부터 폭등하거나 이런 일은 연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오히려 악재가 지금 뭐 4월 이기설 이런 거 나오고 있어요. 부동산 PF 문제 있죠? 그쵸? 태형건설이 결국에는 지금 거래 정지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4월 위기설 때문에 지금 시장이 되게 악재에 좀 집중하는 이런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에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그동안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국제유가의 그 악재가 터지고 있고 어디까지 터질지 이제 이거를 이제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거는 제가 처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오늘 어쨌든 이제 제가 이 증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이전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자, 시황 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은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여기도 제대로 된 채널이 있고 제대로 되지 않은 채널이 있어요. 자, 그러나 시황 전망, 증시 전망은 보통 증권사에서 하거나 증권 방송에서 하죠. 자, 유튜브 채널 중에 시황 전망을 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저보다 현재 잘하는 채널이 없습니다. 이게 팩트예요. 분명히 저는 말씀드려요. 자, 보통 시황 전망을 전달한다고 하면요, 계속해서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해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물론 두리뭉실하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왜?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상황에서는 두리뭉실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추세가 돌아가거나 확실하게 뭐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작년에 제가 보여드렸고, 2023년에 80%의 적중률, 80%가 넘지만 그런 시장 전망을 보여드렸어요. 자, 2022년에 제가 대하락장을 맞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2023년에 시장 전망을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죠? 정말 확률 높은 시장 전망을 했습니다. 다른 시장 전망 채널은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고 절대로 방향성을 쉽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마다 틀리기 때문에 구독자가 더 이상 늘어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제 채널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고 어디까지 구독자가 상승할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 자신 있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또한 단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아닌 건 아니다. 어떠한 의견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다 하는 것들은 앞으로도 강하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 시장 전망을 보든 아니면 다른 데 가든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현재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시장 전망 보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떠나신 분들 나중에 다 돌아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멤버십 후원하실 분들은 알아서 하시고 알아서 얻어가실 거 어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보겠습니다. 태형건설 워크아웃 계획 의결 연기에 부동산 PF 4월 위기설 급부상. 여러분들 이런 것들 지금 굉장히 대공황 유튜버들이 이제 떠들 겁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죽는다 이렇게 할 거예요. 뭐 한국 끝났다, 금융위기다,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한국이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은 저는 1%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1%가 어떤 가능성이냐?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미국이 금리 인상하는 거. 자, 이따가 이제 유가 이야기 할 겁니다. 그 이야기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 이상 한국의 금융위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 피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때지 이런 거에 초점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투자를. 저하고 유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봤잖아. 그지? 내가 근데 EPF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이야기를 했어? 거의 이야기를 안 했죠. 그 얘기는 뭐야? 이게 실질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사실상 크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제 뉴스를 보시다 보면 제가 이제 뉴스 보는 것들이 나중에 다 의미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체크해 나가면 되게 재밌을 거예요. 재밌고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점만 보다가 아 그래 주토피아는 더럽게 잘 맞추는 편이지. 하지만 이번에는 좀 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전망하고 비교를 해볼 수도 있고 또 재밌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식 투자를. 그리고 또 제가 설문조사도 하는데 그 설문조사들 보면서 아 사람들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럼 어떤 게 맞을까? 지금 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누군가는 이런 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혹은 고마운 줄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어쨌든 난 중요한 건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채널을 계속해서 운영을 할 겁니다. 지금은. 자, 코스피 못 믿어. 주가 상승해도 하락장 배팅. 개미 얼마나 샀나 보니 이거 뭐 볼 필요도 없습니다. 엄청 사요. 그냥 인버스 오늘도 때리고 내일도 때리고 그냥 계속 때릴 겁니다. 자, 오늘 인버스 때리고 이제 수익 받겠죠. 이 마이너스 1%니까. 이제 개미는 이 인버스에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가적인 악재, 뭐 4월 위기설 이런 거 나오고 게다가 그동안 코스피가 어떻게 움직였어요? 박스권에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성 있게 움직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여기에 지금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인버스라는 것을 하지 마라. 지금 이러다가 개박살 난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박살 납니다. 자, 유럽. 세계 최초 AI 규제 입법. 자, 앞으로 여러분들 자, 반도체에 대해서 살짝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조만간 반도체에 대한 영상 하나 찍을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 AI 반도체. 제가 올해 AI라는 키워드를 머릿속에서 지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제 지금 판단으로는 당분간은 좀 지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AI라는 키워드. 자, 단기 매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별로예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스윙 매매. 아우, 완전 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반도체는 빠이빠이. 반도체가 한번 매수의 기회를 주고 좀 이렇게 조정을 받다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엔비디아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엔비디아는 지금 여러분 과열 상태예요. 이거를 더 갈 거라고 지금 전망이 뭐 1200에서 1300달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1분기 실적 이거 확인하고 갈 거고요. 한국 주식들 있죠. 한국의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여기서 옥석 가리기 제대로 나올 겁니다. 1분기 실적 개판으로 나오잖아요. 이거 폭락해요. 일부 종목들은. 그러니까 일부 종목들은 웃기도 할 거고요. 일부 종목들은 폭락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반도체라고 무조건 그냥 사야 된다.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AI 규제 입법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만 드리고 나중에 이제 기사 갖고 와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할게요. AI가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진짜 많이 발전하고 있죠. 여러분들 느끼죠? 뉴스 보면. 뭐 로봇이 갑자기 영화인 줄 알았는데 진짜 옛날에 영화 뭐들 보면 그 AI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뭐 사과를 뭐 준다든지
막 로봇이 막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가지고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 정도까지 지금 기술이 발전돼 있어요. 앞으로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비약적일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규제가 안 나올 수 있겠느냐. 인류를 위협할 수도 있고 혹은 이것이 악용돼서 전쟁에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동 전쟁 일어나고 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만약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짜로 이 AI가 전쟁에 활용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언젠가는 활용되겠죠. 규제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AI 규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악재는 생각하시면서 좀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라파 공격 초읽기 이스라엘군 중부로 피라민 뭐 대피한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자, 결국에 이 라파 공격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 국제유가는 당연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기사들 계속해서 살펴볼 거고 또 북한 기사 계속해서 나오면 살펴볼 겁니다. 지금 북한은 조용해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국제유가하고 북한 문제를 저는 잠재적인 악재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서 봤습니다. 근데 국제유가가 가능성이 더 크다고 했죠? 실질적으로 국제유가는 지금 오르고 있고 3월에 이것이 이제 화두가 될 겁니다. 이 국제유가에 대한 거 어디까지 오를지. 근데 북한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치만 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이 악재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셔야 되고 언제든지 내가 잘못됐을 때 손절을 하는 그런 상황들도 연출될 수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투자 안 하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큰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미 뭐 코스피 3천을 이야기한 상태고 이미 상승장으로 진입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괜찮겠지만 주식 투자 지금 하고 끝낼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평생 할 거잖아요. 하다가 이런 것들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 그냥 등한시 생각하시면 분명히 후회할 날이 온다. 전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제유가 지금 결국에는 양봉이 지금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어디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가장 높겠는가 그거를 조금 제가 예측을 해보면요. 80 중반 한 85달러에서 6달러 이 정도가 가장 유력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여기까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 국제유가의 상승은 저는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 예상보다 뭐 중동전쟁이 갑자기 확전이 돼. 그러면 여러분 국제유가가 폭등하겠죠. 90달러가 넘어가면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좀 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 전에 우려했던 여러분들한테 국제유가가 만약에 90달러가 넘어가면 야, 이 정도의 폭락이 나오겠지? 그것은 감각이에요. 지금 제 눈으로 보고 살펴봤을 때 엄청난 폭락은 없어요. 지금 증시. 엄청난 폭락을 기대하고 빅숏을 한다든지 이런 미친 짓은 절대 하지 않으시길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유가의 추이 지켜보시면서 매수이기로 꼭 생각하셔라.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자, 환율 보겠습니다. 환율 보시면 알겠지만 환율이 이 바운더리 안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살펴봤을 때 저는 올해 환율이 결국 안정화될 거라고 봅니다. 그 안정화된다고 해서 갑자기 뭐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요. 올해 환율이 저는 이 바운더리 안에 머물면서 우하향해 나갈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환율에 대해서 너무 큰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북한이 만약에 그니까 이건 이제 한국 증시하고 미국 증시하고 좀 다른 거죠. 나스닥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한국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문제는 신경을 써라. 지금 국제유가의 악재 나오고 있으니까 이 악재 지나고 이제는 북한 악재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지금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여러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코스피는 지금 제가 이 선을 그었습니다. 이 바운더리 안에
자, 2600 초반에서 그 다음에 2500 중반 포인트 2500 한 50에서 약 2600 근처 이 근처에 온다면 여러분들은 강력한 매수 기회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요 이미 추세는 끝났고요. 이미 차트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이미 끝난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일단 차트상으로 추세가 끝났기 때문에 추세 믿고 여러분들 매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로 상승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국제유가가 예를 들어서 한 85달러까지만 올라왔다가 내리면 이 충격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3월에서 만약에 진짜 조정이 좀 길어진다라고 판단을 해도 제가 봤을 땐 4월 중순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을 여러분들 즉 라마단 기간이 있죠. 지금 라마단 기간이 4월 초까지잖아요. 이 라마단 기간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4월 위기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너무 두려워. 그래서 나는 인버스 때릴래. 아, 빅쇼 노릴래.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보시고 시장을 접근해라.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충분히 만약에 악재가 터졌을 때 손절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요. 제가 이미 멤버십을 열었기 때문에 멤버십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해. 물론 지금 현재는 별로 없어요. 나는 이유를 몰라. 왜 그런지 이유는 모르지만 뭐 여러분들이 고수거나 뭐 공부를 하기 싫거나 뭐 다양한 생각들이 있겠지. 뭐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손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이미 이평선들이 다들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요. 이거는 손절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일은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북한에 대한 악재를 제어하고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가 더 내릴 수 있는 가능성 여러분들이 좀 열어는 두셔야 돼요. 자, 둘 중 하나예요. 지금은 현재는 이 기간에서 계속 머물거나 추가적인 하락이 있거나. 아시겠죠? 추가적인 하락이 있으면 조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생각하셔야 되고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21선에서 지금 조정을 여기서 지금 지지할까 말까 그거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지금 반도체 할 때가 아닙니다. 에이 반도체 여기가 고점이 찍고 꽤 오랫동안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1분기 실적을 꼭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언제쯤 반도체를 만약에 내가 하려면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한 5월쯤? 5월쯤 한번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1분기 실적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좀 보여지는 시점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때에 좀 내가 투자를 고려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저 같으면 반도체는 지금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반도체는 더 가도 저는 안 합니다. 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저는 지금 해야 될 때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더 오를 수도 있죠. 제가 여기에서 저는 추가적인 조정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게 옳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여기서 갔잖아요. 제가 항상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약간 냄새를 맡았을 땐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것을 좀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3월, 4월을 절대로 놓치지 말라.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